안녕하세요. 오마이크루즈의 서대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나마 운하 크루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제가 다녀온 프린세스 크루즈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파나마 운하 크루즈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파나마 운하 크루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원웨이 풀 트랜짓 파나마 운하 크루즈이고, 두 번째는 라운드 트립 파나마 운하 크루즈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원웨이 파나마 운하 크루즈는 보통 미 서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원웨이 크루즈인데요. 17박 일정으로 많이 운항을 합니다. 프리미엄급 크루즈사들인 셀레브러티나 홀랜드 아메리카, 프린세스 크루즈 등이 많이 운항을 하는데요. 가끔 미 동부에서 서부로 또는 서부에서 동부로 크루즈선을 재배치할 때 파나마 운하 크루즈를 리포지셔닝 크루즈로 운항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 크루즈에는 보통 태평양 쪽 멕시코의 기항지와 대서양 쪽의 카리브해의 기항지를 같이 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7박 캐리비안 크루즈와 7박 멕시칸 리비에라 크루즈를 어느 정도 같이 하실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가려면 남미 대륙 끝으로 돌아서 가야 하는데, 이 파나마 운하를 가로지르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요. 파나마 운하 공사는 프랑스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한 22,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사망을 하고 나서야 포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미국이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1914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완공되기까지 총 사망한 노동자 수가 28,000명에 달하는 아주 어렵고 큰 공사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2016년 6월에 새로운 운하가 완공이 되어서 뉴락이라고 부르고, 예전에 건설된 운하는 올드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만든 운하를 지나갈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선박을 파나맥스급 선박이라고 하고, 선박의 폭은 32m 정도, 보통 크루즈선으로는 8만 톤에서 9만 톤급의 배들이 이 파나맥스급 크루즈선들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든 운하에는 더 큰 선박이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 선박들은 포스트 파나맥스급이라고 하고, 포스트 파나맥스급 선박은 폭이 대략 49m까지, 그리고 12만 톤 정도의 선박이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파나마 운하를 완전히 관통하는 데는 보통 8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데요. 파나마 운하의 하이라이트는 이 파나마 운하에 진입해서 빠져나오는 데 소요되는 8시간 정도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데 내는 비용은, 화물선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적재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가 되고, 크루즈선은 크루즈선의 선실과 침상 개수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원웨이 파나마 운하 크루즈 상품도 배 크기에 따라 예전의 운하를 관통하는 상품도 있고요. 새 운하를 관통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 크루즈 중에서 구 운하와 신 운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나름 좋은 경험이지만, 만약에 선택이 가능하시다면 구 운하, 그러니까 올드락을 지나가는 크루즈가 100여 년 전의 운하를 느껴보시기에 더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도 새 운하도 결코 나쁘지 않은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 크루즈 상품을 검색해 보시면 일정에 올드락인지 뉴락인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점 참고로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라운드 트립 파나마 운하 크루즈인데요. 이 라운드 트립 파나마 운하 크루즈는 주로 미 동부 플로리다에서 출발해서 파나마 운하를 완전히 관통하지는 않고 다시 플로리다로 돌아오는 10박 정도의 일정이 있습니다. 이 크루즈는 파나마 운하를 관통해서 태평양으로 가지 않고 파나마 운하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근처의 파나마의 기항지인 콜론이나 그 외 지역을 들려서 기항지 관광도 하고 캐리비안의 기항지도 몇 군데 들리시게 됩니다. 15박 이상의 원웨이 파나마 운하보다는 좀 짧고 출발과 도착이 같은 항구라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 짧은 파나마 운하 크루즈는 거의 대부분 새 운하, 그러니까 뉴락을 보시게 됩니다.
다음은 파나마 운하 크루즈의 기항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목적지인 파나마 운하 외에도 여러 군데 기항지를 들리게 되는데요. 먼저 태평양 쪽 멕시코에서는 푸에르토 바야르타라든지 카보 산 루카스 등 멕시칸 리비에라 지역 기항지들과 중미의 코스타리카나 과테말라 등의 기항지도 한 군데씩 들리게 됩니다. 대서양 쪽의 캐리비안 지역에서의 기항지로는 멕시코의 코스멜이라든지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네덜란드령들 섬이죠. 아루바, 큐라사오 뭐 이런 섬들도 들리고, 그리고 그랜드 케이만이나 뭐 자마이카를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파나마 운하 옆에 콜론도 거의 항상 들리게 되고요. 그럼 제가 이번에 프린세스 크루즈의 에메랄드 프린세스호를 타고 다녀온 15박 파나마나 크루즈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에메랄드 프린세스호로 다녀온 파나마나 크루즈는 코로나로 인해 운항이 중단된 후에 18개월 만에 재개된 에메랄드 프린세스호의 첫 항해라서 나름 의미가 있었는데요. 3,000명이 넘는 승객 정원에 배해 900여 명의 승객만 탑승을 해서 상당히 아주 여유로운 크루즈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찍어온 영상을 편집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긴 것 같은데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